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미트는 이제 드디어 미트를 시작을 하네요. 하다케야마 오더 M8 미트예요. 자, 오늘 이걸 해체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 오더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실버 오더예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은 실버 오더와 골드 오더의 차이는 아시죠? 실버 오더는 기본적으로 그 고유의 패턴 안에서 가다의 변형이 없이 오더하는 거예요. 뭐 인치업이라든가 뭐 웹을 다른 걸 단다라든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M2 가다로 실버 오더를 하시면 본인이 강민호나 양의지 같은 미트를 할 수가 없어요. 웹을 다른 걸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골드 오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치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M8 기본 패턴 안에서만 나온 거예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공방에 M8 오더라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갖고 오시는데 다 틀린 게 너무 많아요. 샤보더로 나온 것들 중에서 이게 5mm 인치업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포켓 깊이 이거 얕게 뭐 이런 옵션이 들어간지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M8 카다로그 같은 거 보시고 요 배로 밑에 이 반달 부분이 폭이 너무 넓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튜닝이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 크기라든가 아니면 포켓 깊이, 그거는 기본 M8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이 잘 못 몰리게 되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물론 선수 모델들 보시면 이게 되게 긴 M8 모델인데 이게 긴 것들이 있어요. 조인성 가다라든가 박동욱 모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인치업이나 여러 부분에서 선수들만의 스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이 안정화가 돼 있는데, 그냥 단순히 포켓 깊이 5mm 인치업, M8은 무조건 깊어야 돼요. 또 얕아서 뭐 사이즈가 더 커야 돼요. 작아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수분들 이제 처음 오더 하실 때 저는 제일 기본을 추천해 드려요. 패턴, 오더 패턴 상담해 드릴 때 그 기본을 익히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쉘라 무브예요. 쉘라 무브가 뭘까요? 보면 약간 랍스터처럼 생겼죠. 즉, 저는 예전에 쉘라 무브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좀 조작감이 좋은 미트를 권한다면 이렇게 오픈백을 권해드렸어요. 이건 넥센, 키움이죠. 예전 넥센 선수가 쓰던 건데, 이게 뚫려 있으니까 이 조작이 쉬워요. 잡아놓고 있으면 조작이 안 되겠지만 뚫려 있으니까 처음부터 쉬운 거예요. 쉘라 무브도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게 랍스터 모양처럼 절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손등의 조작이 처음엔 뻣뻣하겠지만 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쉘라 무브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카피를 했는데 사실은 쉘라 무브가 하다키야마 특허예요. 그래서 일본 브랜드들은 이걸 쓸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특허권이 안 돼 있으니까 다 쓰겠죠. 뭐 다시 국내 하다키야마 코리아에서 특허를 걸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일본 이 하다케야마의 특허기 때문에 180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안 쓰시고 있으시죠. 그 브랜드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카피하기 싫으셔서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쉘라무 같은 이 조작감을 갖고 싶다라고 이거를 카피해서 많이들 하는데 제대로 카피 못한 것들도 많고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조작감을 주겠다면 오픈백 추천해 드리고요. 마찬가지 하닥 밑에 하다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인체신비 나온 것처럼 돈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위 가지고 이 손등을 그냥 자칫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파닥파닥 거릴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손등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트를 뜯고 있어요. 뭘 보여드릴 거냐. 예. 미트 얘기를 하려면 제가 결국에는 글러브 얘기부터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트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 형태들, 나중에 이렇게 180 60 미트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 M8 베이스랑 거의 가장 유사한 패턴이고 유사한 사이즈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접어놔요. 대부분 길들였다고. 그래서 왜 이거 잘 되게 만들어 놔가지고 손님들은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들어오는 각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60 패턴이 잘못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모든 미트에서의 기준점을 저는 M8 미트로 설명을 드려요. 이게 나중에 24 패턴이라든지 M2 계열 같이 얕은 거라든지 그런 거 설명할 때 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뭔가 기준점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즈노 같은 경우는 H3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하닥 같은 경우에는, 하닥게야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M8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M8과 M9의 차이는 뭔가 이런 식으로, M8과 M2의 차이는 뭘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M8의 기본으로 제가 잡고 있는
기준점이라는 거. 아톰즈 같은 경우는 610을 패턴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미즈노 같은, 네아 같은 건 사카모토 기준으로. 우리가 무언가는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게 가장 보편타당한 기본을 잡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얘는 아마 실버 오더일 거고, M8 기본 패턴이 맞아요. 자, 어때요? 좀 빡빡하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풀러볼게요. 어디냐? 이 배로 부분의 위에 요 돌돌이 끈 있죠? 요 끈도 제가 풀러볼게요. 자, 요걸 풀는 이유는 전에 제가 다른 미트 설명, 구조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다케야마가 하다 하는데 그게 과연 가죽이 하드한 걸까? 하다 그러는데 과연 펠트가 하드한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자, 지금 요거를 제가 바닥을 열 거예요. 새 미트고요. 아무것도 안 한 미트예요. 그냥 여기서 이걸 열어볼게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속이 어떻게 생겼나 보여드릴게요. 자, 짠, 열었어요. 해체 끝. 자, 보이시죠? 여기서 이걸 열어볼게요. 자, 전에 말씀드렸던 광목이 돼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그 광목으로 천으로 돼 있고 손가락 모양으로 미싱으로 보강이 돼 있어요. 이건 뭐죠? 펠트예요. 펠트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딱딱해 보이시나요? 말랑말랑해요. 그럼 이 안에 컴파운더가 발라져 있고, 그러면 이 가죽은 하드할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되게 부드러워요. 가죽 요 뽀금한 부분만 두 겹으로 돼 있지, 이 배로 밑에 부분만. 이 소가는요, 그냥 거치면 다 보이는 그냥 가죽이에요. 이거 만져볼게요. 되게 말랑말랑해요. 얘도 말랑말랑해요. 펠트도 말랑말랑해요. 근데 왜 안 움직이냐고요. 손등 잡고 있으니까. 예. 쉘라무브 착수할 때 주의점 중에 하나가 이 검지를 넣냐 빼냐 부분에서 저는 빼는 걸 추천해드려요. 손이 좀 얇으시거나 좀 그러면 상관없긴 하지만 관절을 만들 때 쉘라무브 이 검지가 있는 상태로 관절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쉘라무브를 이 손가락을 넣고 이 검지 손가락 끝에 부분을 그냥 꺾어버리거나 이 부분을 꺾어서 이렇게 만져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밑단에서 손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쉘라무브를 쓰신다면 이 고가 높게 나오지 않는 한 본인이 넣어서 내 관절에 맞춰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관절 만졌어요. 그냥. 네, 이거예요. 그럼 밑에 되면 땅 물려요. 땅 물려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였죠? 네, 여기서 이렇게 빼는 거. 그럼 어떻게 빠져요. 내가 글러브를 가지고 미트를 가지고 옆에 이 세 줄 있을 때 옆에 틈을 보세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에서 공이 다 돌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윗벽 아랫벽에서 윗벽을 맞춰주면 아랫벽이 물릴 수 있어요. 또 다른 실수가 뭐냐? 이거를 비대칭이 대칭인데 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주걱턱. 그게 뭐냐? 바로 이런 결과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트의 포구는 뭐다?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공을 잡는 건 뭐죠? 바로 일로 잡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손등을 보자고요. 어디에요? 내가 물체를 받았을 때, 힘을 썼을 때, 즉 이 지점에서 이 부분에 들어가서 물려서 여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트를 꼈을 때 본인이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점을 잡고 있는지, 이 점을 잡고 있는지, 이 점을 잡고 있는지, 어딘지. 대부분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미트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잡는 미트의 특징이 뭐냐면 손등을 봤을 때 그 지점이 어디 여기에요. 거의 밑에서 중간 부분, 여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냐? 실제로 손을 넣었을 때, 요 정도. 그럼 어디에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엄지 삐는 거예요. 제가 엄지골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잡으면 잡히는 미트인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엄지 넣으니까 다음 삐게 되는 거예요. 엄지 보호 시트를 써서 엄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을 다 뱉어내는 역할을 만드는 게 바로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M8 미트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다니시계류, 옛날에 후르타리오 다니시계류 설명드렸죠. 그냥 다니시계류 미트는 그냥 넙죽 물어주는 거예요. 그냥 툭 물었다, 툭 물었다. 막 이렇게 미트질 치는 게 아니라 탁 물어주는 미트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 잡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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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다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러면 안정적으로 물려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인체의 신비 파트 4에서 넓다, 좁다, 뭐 넓은 가다 할 때 제가 넓어서 물린다고 설명드렸죠. 밑에도 마찬가지. 얕으면 벌어져서 낑기는 거고, 조금 깊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둘둘둘 같이 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조이리 미트라든가 브라더 옛날 큰 미트들 보면, 물었을 때 이렇게 물리는 게, M8처럼 물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물려요. 사공 패턴도 마찬가지고. 당연하죠. 바닥이 넓으니까 물리는 게 많이 오므려지죠. 하지만 이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보조 밑에는 뭐냐? 이렇게 물린 상태에서 입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갔을 때 입술이 좀 공을 떨구지 않게 걸어주는 그 입술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입술이 방해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만 까져요. 오레스 미트예요. 바닥이 찢어졌어요. 헐었죠. 이거 M8 베이스거든요. 헐었어요. LG25C 써있네요. 네. GS 편의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LG25에 썼겠죠. 근데 이 정도 썼다는 건 선수가 아니라 선수들이 대부분 쓰다가 어느 정도 맛이 가면 불펜한테 줘요. 왜? 불펜에서 유니폼 똑같이 입고 공부하는 불펜 프론트 애들 있거든요. 구단에서 지급되는 미트 가지고는 1년간 불펜에서 투수들 공받아주면 못 버티기 때문에 쓰던 미트 주고 그래. 옛날 김정민 선수도 막 주고 그랬어요, 선수들. 문제는 선수가 김정민 선수 미트 받고 연락 와가지고 저 이거 도저히 못 쓰겠다고. 왜 김정민 선수 스타일에 자기는 도저히 안 맞으니까 제트 걸 주셨는데 못 쓰겠다 그래서 다 튜닝해서 바꿔드린 적이 있는데, 자, 요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공이 어디 있을까요? 공이 보자고요. 물렸죠. 실장님 여기 까졌잖아요. 지금 뭐냐, 내가 원래 위치 포구 지점 엄지검지 사이 여기가 아닌 지점에 갔으니까 스핀을 못 멈추니까 까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왜 까졌을까요? 실밥에 닿아서 까진 거예요. 근데 공을 물었을 때 물리죠. 근데 이걸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빠져요. 며칠 전에 미트 갔는데 M8인데 여기를 이렇게 꺾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뭐냐, 여기 직각으로 꺾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물리죠. 저한테 하신다는 말이죠. 빠른 공은 받겠는데 느린 공은 잘 안 잡혀요. 자, 모든 포즈 미트는 느린 공이 잘 잡혀야 돼요. 우리 토스 배팅, 티배팅을 쳐야 빠른 180km도, 140km, 130km, 120km도 칠 거 아니에요. 포수 애들이 대부분 와서 그런 소리, 빠른 볼은 잘 봤는데 느린 공이 잘 안 된대. 그럼 홈송구는 어떻게 할 거고, 슛바운드는 어떻게 할 건데요? 런다운 플레이는 어떻게 하고, 캐쳐 플라이는 어떻게 잡을 건데요? 그래서 토스해주는 느린 공이 딱딱 물려야 되는데, 이걸 못 물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랫입술. 또 많이 잘못하는 거, 이거 트는 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반대로 트는 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반대로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럼 아랫벽이 너무 커지죠. 물려요? 안 물려요. 그래서 이 반대로 만드는 거 모양은 제가 나중에 그 개념을 설명할 텐데, 어쨌든 물리는 게 되면 그건 열어서 잘 들어가게 형태를 잡아줬지만 잡을 땐 똑같이 물어준다라는 거. 예전에 현재현 선수 밑에 설명하면서 제가 올린 카페 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윗벽 아랫벽으로 물어주는 개념, 그리고 롤링 들어가지고 캐칭 드릴 설명드렸죠. 이 동작이 이 골무 얘기랑 똑같이 겹치는 얘기예요. 어때요? 이거 아직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다시. 네, 잡았어요. 안 빠져요. 물려요. 백핸드도 물리고 포핸드도 물리고. 근데 왜 자꾸 다 이러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검지 핀 상태에서 이렇게 했고. 왜? 글러브를 그렇게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 네. 다른 거 하지 말고 공을 내 포구 지점 평소에 봤는데 놓고 이 배로 세 줄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미트를 뜯어서 가공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밸런스로 잡아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웹을 다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 밸런스를 내가 잡았어. 손으로만 잡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 쉐이퍼질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고 나서 잡으면 이렇게 물려요. 이렇게 잡으면 물려요. 안 빠져요. 어이구, 물려요. 네. 다 물리는 미트예요. 그럼 여기도 잡히고 당연히 여기도 잡히겠죠. 미트 어렵지 않아요. 조작력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담으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자, 앞으로 미트 얘기들은 점진적으로 다 해 나가겠지만 그 전제가 되는 얘기들이 바로 글러브의 얘기랑 이어진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쉘라무브에 대한 얘기, 다음에 해답게 하면 M8 기본 형태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요.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다른 미트에다가 다 접목을 시켜드릴게요. M1이 됐든 M2가 됐든 아베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M8이 기본이라는 거, 그리고 오더 하실 때 인치업이나 포켓 깊이 같은 거 함부로 그렇게 옵션 넣지 말아달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